안녕하세요. 야무지게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도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살이 잘 빠지지 않고 물만 마셔도 살이 찐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다리는 가는데 배만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내장 지방형 비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여러 질환을 유발하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장 지방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 사과와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는 음식과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장 지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강 내장 주변에 있는 지방을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내장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곳곳에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될 경우에 내장 비만이 됩니다. 내장 지방은 피부 아래에 축적되는 피하 지방과는 달리 지방 축적 양이 많아지면 대사증후군이나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 등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내장 지방은 당분 함량이 높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육류와 탄수화물 등을 많이 먹거나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그리고 흡연과 음주, 스트레스와 같은 이유로 생기는데요. 여러 조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지방을 분해해주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없애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내장 지방뿐만이 아니라 몸속에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과를 먹는 건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는 펙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에 의해 대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을 무르게 해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내의 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각종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사과를 껍질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듯이 아침 공복에 먹으면 더 효과적이겠죠? 사과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사과를 생강과 같이 먹게 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생강과 사과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다, 구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활한 신진대사로 해독작용, 면역력 증진, 소화 촉진에 이르기까지 그 효능이 다양하고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이 속을 따뜻하게 하고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식후에 당분이 많이 든 후식 대신 생강차를 끓여 마시게 되면 열량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생강에는 복부 팽만감을 줄여주는 성분이 있어 볼록 나온 배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데요. 생강 속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특히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생강차를 마시게 되면 그 효과를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생강의 성분 중에 풍부하게 함유된 진저롤은 체내에서 내장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해주고 진저롤과 슈가올 성분은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통을 완화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몸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슈가올은 내장지방 세포의 생성을 억제해준다고 하니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강을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내장지방은 없애주고 내장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해주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겠죠.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사과를 생강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어떻게 먹는 것이 영양소를 최대한으로 공급받으면서 건강과 맛을 챙길 수 있을까요? 사과와 생강을 같이 먹기 위해서는 사과 발효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좋은데 사과 발효액을 만들어서 섭취하게 되면 사과 맛과 생강 향이 어우러져 크게 어려움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사과 발효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재료는 취향에 맞게 사과 또는 생강의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과 600g과 생강 400g을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꼭 물기를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과는 4등분의 씨를 제거한 다음 껍질째 얇게 썰어주시고 생강도 얇게 같이 썰어줍니다. 사과의 씨를 제거하지 않으면 독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얇게 썬 사과와 생강은 설탕 400g과 함께 버무려 줍니다. 준비하신 사과가 수분이 많다면 설탕을 사과보다 약 10% 더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준비하신 사과가 수분이 없는 편이라면 설탕의 양을 사과보다 더 적게 약 70에서 80%의 정도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과 발효액을 담을 병에 설탕을 얇게 깔아주세요. 용기는 옹기 항아리가 가장 좋지만 옹기 항아리를 구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유리병에 소주를 뿌려 잘 소독한 후 잘 말려주셔야 합니다.
남은 설탕에 버무린 사과와 생강을 눌러 담는데요. 설탕은 발효를 시킬 때 미생물이 설탕을 영양 원료로 먹고 발효액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탕과 버무린 사과의 반 그리고 준비한 생강의 반을 넣고 남은 사과를 넣은 후 다시 남은 생강을 넣었습니다. 사과 그리고 생강을 번갈아 가면서 담아줍니다. 그리고 맨 위에 굵은 소금이나 천일염을 5g 넣습니다. 소금으로 막아주게 되면 공기가 통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재료가 쉽게 상하지 않는데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넣어주게 되면 산패하지 않고 발효가 잘 됩니다. 병뚜껑을 닫기 전에 병입구에 면포를 씌운 뒤 고무줄로 고정시켜주면 되는데요. 한지의 경우 잘 찢어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준비한 면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을 닫아서 10에서 24도 사이에 상온에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나무 숟가락 등을 이용하여 설탕이 잘 녹도록 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과 발효액을 3개월 정도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키면 되는데요. 숙성시킨 사과 발효액은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고 건더기를 걸러낸 사과 발효액은 병에 담아 6개월 이상 저온 숙성시키면 됩니다. 사과 발효액을 먹게 되면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 발효액 속에는 펙틴 성분과 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대장 운동의 촉진과 함께 항염증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 해소와 장내염증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 발효액을 섭취하면 장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겠죠. 또한 골다공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 다량 함유된 펙틴 성분이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켜주어 체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뼈가 약하신 분들의 약해진 뼈를 강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과의 페놀산 성분이 체내의 불안정한 유해산소를 저하시켜주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과 발효액은 기호에 따라 양을 조절해가면서 뜨거운 물과 희석하여 차로 마시면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 사과의 효능과 생강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두 가지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사과 발효액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사과는 저녁에 먹어도 심신을 상쾌하게 하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 흡수를 돕고 배변 기능에 도움을 주지만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사과로 인해 위액 분비가 촉진되어 속이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도 저녁에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 점 주의하며 사과를 드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무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